야, 이거 챗GPT 써봤는데 이거 생각보단 좀 별로야. 질문에도 뻔한 얘기만 해주고 솔직히 이거 좋은지 잘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맨 처음엔 그랬습니다. AI라고? 한번 써볼까? 근데 답변이 이게 인터넷 검색이랑 뭐가 다른 거지? 챗GPT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이거 호들갑이었네. 근데요, 질문법을 바꾸고 나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딱딱하고 뻔한 이야기만 하던 이 챗GPT 친구가 지금은 저한테 꼭 맞는 맞춤형 답변을 해주는 똑똑한 비서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챗GPT 써봤는데 좀 별로더라 하셨던 분들도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쓸만하네, 이렇게 바뀌실 수 있도록 질문할 때 아셔야 할 핵심 개념 2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와, 이런 방법으로도 질문할 수가 있어? 하실 만한 기상천외한 질문 방법 1가지까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챗GPT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챗GPT를 10배 더 똑똑하게 만드는 2가지 핵심 개념과 1가지 질문 방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원하는 것과 내 상황을 같이 질문하기입니다. 질문 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든 영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란 얘기겠죠. 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예를 잠깐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친한 친구분이 이것저것 요즘 좀 많이 바쁘다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일 진짜 잘해, 한번 써봐. 그래? 하고 소개를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비서는 오늘 첫 출근을 했네요. 겉보기엔 똑똑해 보이고 몇 마디 잠깐 나눠봤더니 말도 조곤조곤 잘합니다. 자, 그런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까요? 바빠서 그런데 선물 하나만 좀 대신 준비 좀 해줘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똑똑한 비서는 포장도 예쁘고 향도 은은하게 나는 고급 향수를 하나 사왔습니다. 누가 받아도 좋아할 만한 선물의 정석이죠. 근데요, 사실 그 선물을 친구 병문안 때문에 부탁했던 선물이라면요, 애매해집니다. 똑똑한 비서는 선물이라는 말만 듣고 누구에게 줄 선물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는 선물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안 알려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뭐를 사야 될까 고민하면서 선물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요. 챗 GPT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왔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도 났고 최근에 여러분 핸드폰에 들여온 디지털 비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AI 비서라도 판단했을 재료들이 없으면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면 내 상황부터 충분히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뭘 얼만큼 충분히 말해줘야 되는데 감이 잘 없으실 텐데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3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꼭 이걸 지켜라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내 상황을 설명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답변을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 3가지 정보를 이 친구에게 충분히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딱 맞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이 친구랑 대화를 한번 해보면서 상황과 함께 말하는 경우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보겠습니다. 자, 홈화면에 우리 지난번에 챗GPT 어플 깔았었죠? 혹시 안 깔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다 보시고 1편 따라 하시면서 천천히 깔아보시면 됩니다. 챗GPT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왔죠? 먼저 상황 설명 없이 이 친구한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모양 누르시고요. 마이크 모양 누르면 굳이 타자를 안 쳐도 되죠. 네, 마이크 누르고 건강에 좋은 음식 추천해줘. 네, 이렇게 다 있으면 그 다음에 보내기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라. 채소류 이런 게 있고, 과일류 이런 게 있고, 단백질, 연어, 고등어, 통곡물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죠.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아는 내용들. 네, 이번에는 아까 소개드렸던 3단계 구조로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답변 받는데
아버지가 혼자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면서 기억력 증진에 좀 도움되는 것들로 한번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펜 모양 눌러서 깨끗하게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모양 누르시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60대신데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시네. 내가 좀 그래서 걱정이 돼. 그리고 혼자 차려 드시는 시간이 좀 많으신데 또 아버지다 보니까 뭐 복잡한 요리는 못 하실 것 같고 이런 상황이네.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만들기 쉬운 음식만 5개 한번 추천해 줄래? 알려줄 때 만들기 쉬운 순서대로 알려주고 1인분 기준으로 레시피도 함께 알려줘. 네, 이렇게 다 했으면 보내기 누르고 텍스트로 변환 중이죠. 네, 이게 텍스트로 변환됐으면 뒤로 가기 한번 누를까요? 네, 그럼 키보드가 내려가고 여기서 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냈고요. 했더니 어떠세요? 걱정 많으시겠어요? 혼자 계신 시간이 많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걸 느끼신다면 식습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혼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기억력에 좋은 음식 5가지를 난이도 순으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1인분 기준 레시피도 포함했어요. 네, 블루베리 요거트 볼. 이게 가장 쉽다고 가장 먼저 알려준 거죠. 네, 매우 간단. 네, 좋은 이유와 그리고 재료는 이렇게 되고 만드는 법은 이렇게 됩니다. 세 단계라 정말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계란 스크램블, 시금치 볶음, 점심 반찬 뭐 이렇게 기억력에 좋은 이유도 얘기해주고 재료,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두부김치 덮밥 이렇게 재료, 만드는 법 이렇게 쭉 보시면 5가지 모두 다 호두 들깨 미역국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줬네요. 네, 미역을 불리고 냄비에 참기름 두르고 필요하면 이 중 하나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이 선호하는 맛이나 뭐 식재료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묻는 것까지. 네, 이렇게 아까 건강에 좋은 음식만 알려줘 라고 해서 받은 답변과는 확실히 다른 맞춤형 답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이유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맨날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주구장창 계속 매 질문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똑같은 대화방 안에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이전에 입력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기억력에 좋은 음식에서 근력 강화 관련해서 그대로 목적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누르시고요. 그러면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시 대답해 줄래? 다 했으면 검은색, 네, 검은색 보내기, 검은색 화살표 보내기 하면 물론이죠. 네, 아버님이 혼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만들기 쉬운 순서대로 1인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릭 요거트 견과류볼, 아까는 블루베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2단계 상당히 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삶은 달걀, 아까랑 메뉴는 바뀌었지만 알려주는 형식이라던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은 이미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훈제의 연어까지. 네, 그리고 참고 팁도 줬네요. 단백질은 이 정도 드셔라, 운동도 하셔라. 네, 이렇게 특별한 상황 설명 없이도 이전 대답의 컨셉과 형식을 참고해서 대답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만약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맞아 그때 내가 레시피 뽑았었는데 하면서 다시 좀 그거 좀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그럼 왼쪽에 보이는 챗GPT라고 써있는 거 왼쪽에 짝대기 2개 있죠? 네, 짝대기 2개를 눌러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했던 어떤 그런 채팅들이 계속 목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시피 이전에 어디서 물어봤더라 해서 쭉 그 채팅 제목들을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구나 하고선 딱 들어가신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상황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땐 항상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 3가지만 딱 담아서 말하면 답변이 달라진다. 그리고 왼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전 대화의 맥락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챗GPT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2번째 핵심 개념은요, 내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한다 입니다. 어떤 분들은 챗GPT한테 한 번에 쭉 얘기하면 자, 답은 이겁니다 하면서 한 방에 뚝딱 원하는 대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간단한 정보나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사업의 방향을 고민하거나 인생의 다음 스텝을 설계하는 것과 같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도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큰 질문은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하나하나 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챗GPT가 나한테 딱 맞는 정답을 꺼내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구구절절 조목조목 설명을 한다고 해도 크고 복잡한 문제에 얽힌 모든 상황을 모두 담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큰 질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황 설명만 담아서 일단 질문을 던진 뒤에 돌아오는 답변을 보면서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네,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했구나, 그럼 이런 것도 다시 말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강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과정이 마치 조각가들이 원석으로 조각하는 과정과 닮아 있어서 이런 반복적인 질문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질문을 깎는다, 아니면 GPT를 깎는다 라고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요, 이런 큰 질문을 다루실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질문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크게 방향만 던진 다음에 돌아오는 첫 답변을 받아보고 거기서부터 후속 질문들로 원하는 답을 깎아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챗 GPT로 저희 집에 계시는 아버지의 퇴직 후 진로 한번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마이크 누르시면 이야기한 게 그 글자로 다 변환이 되죠. 누르시고 집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60대신데 사람 만나는 건 좀 꺼려 하시는 성격이시고 또 퇴직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좋을까? 그리고 보내기. 아버님께서 60대시고 사람 만나는 걸 꺼려 하신다면 이렇게 1번 혼자 할 수 있는 일, 온라인 판매나 재택 콘텐츠 제작, 텃밭, 기술이나 경력을 활용해라.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봉사활동, 목공.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부터 어떤 취미, 전반적인 어떤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었죠.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눌러서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소일거리처럼 하실 일을 찾는데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고, 그래도 한 월에 100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만 한번 추려서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보내기. 변환됐고, 여기 아래 꺽쇠 누르면 요 키보드 내려가거든요. 요 키보드에 가려서 보내기가 안 보이네요. 꺽쇠 누르고 여기 보내기 보입니다. 변환된 거를 보내기. 말씀해주신 조건을 바탕으로 아버님께 잘 맞을 수 있는 소일거리 중심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야기한 조건들 나오고요. 그리고 추천활동, 중고물품 판매, 리셀링. 이거는 좀 괜찮네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이나 아니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와서 그걸 조금 더 붙여서 파는 이런 방식이죠. 수익 처음엔 소소하지만 리셀 상품으로 확장 가능하고, 장점은 직접 안 만나도 되고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까. 온라인에서 온라인 서점 중고책 판매, 요거는 책을 이제 가져다가 온라인 서점에 파는 어떤 이런 일도 소개를 해줬고요. 소규모 재택 수리, 집수리나 이제 그런 몸을 쓰는 그런 일, 크몽하고 숨고에서 하면 할 수 있다. 블로그 체험단. 이렇게 다양하게 아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 조건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까지.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려면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해왔었고 어떤 강점이 있고 나의 약점은 뭐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야, 이런 식의 좀 더 나에 대한 정보들을 오픈해서 알려주게 되면 점점점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중고 리셀링, 그거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놀랐던 게 그건 실제로 할 수 있을 법해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튀어나온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조건값으로 넣다 보면 그러면 점점 더 나에게 맞춤화된, 개인화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요거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크기가 큰 질문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상황을 모두 다 설명하기보다 질문 답변을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깎아나가는 방식을 이용한다. 자, 여기까지가 챗 GPT에게 똑똑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챗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알게 되신 겁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맥락과 함께 질문한다. 두 번째는요,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에게 맞는 답으로 답변을 깎아 나간다. 사실상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에 이어서 소개드릴 질문법 같은 경우는요, 쭉 한번 보시면서 야, 이렇게도 질문할 수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질문 방법의 어떤 확장, 생각의 확장, 이런 거를 위해서 가볍게 한번 보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드릴 기상천외한 질문법은 질문 자체를 챗 GPT에게 위임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목표가 유튜브 100만 구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 달성까지 컨텐츠의 방향, 시청자와의 관계, 내 채널만의 차별화 요소, 유행의 흐름,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어차피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니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 친구가 최고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게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라고 시키는 거죠. 한번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네, 마이크 버튼 누르고요. 나 100만 구독자가 목표야. 달성 전략을 세우고 싶은데 필요한 정보를 한번 나한테 물어봐 줄래? 하고 보내기 하면 이렇게 변환이 되고, 보내볼까요? 네, 그러면 좋아,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황과 목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아래 질문에 답해 줄래? 이렇게 본인이 답해 주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오히려 저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죠. 현재 채널 상태, 이름과 주제는, 현재 구독자 수는 몇 명이야, 평균 조회수, 업로드 주기, 영상 길이 어떻게 돼, 이런 거 하나하나 개별 항목마다 다 하나씩 답을 해주면 됩니다. 콘텐츠의 방향, 뭐 많죠. 필요한 정보가 진짜 많겠죠. 100만까지 가려면. 운영 방식, 혼자 운영해, 둘이 운영해, 목표와 시간 계획, 중간 목표는 있어, 마케팅과 확장 전략, 이 질문에 답해주면 그에 맞춰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답을 주게 되면 이 친구가 나름대로의 답을 또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좋은 것이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 친구가 질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과 확장 전략, 다른 SNS도 함께 운영 중이야? 이런 부분은 전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이 친구에게 질문을 위임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도 생긴다.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래, 이제 챗GPT랑 대화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있게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실력이 되신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뭐 다른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다양한 질문 기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핵심 개념 뭐였죠? 맥락과 함께 질문을 하기, 그리고 큰 질문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깎아 나간다. 이 두 가지는 꼭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질문 기술들은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나시면 얘가 어디까지 대답해 주나 하고 마음속에 있는 큰 고민이나 질문, 이런 거 한번 던져보시고 문답을 주고받아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편에 소개드릴 영상은요, 챗GPT를 쓰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바로 챗GPT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죠? 네,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영상은 챗GPT 완전 정복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이고요, 1편부터 6편까지 모든 영상을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 두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딨나 찾지 마시고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다른 편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해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